부모님들조차도 자녀를 낳기 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유아기 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쯤 되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어져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의무인 거죠. 우리가 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 그 포인트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불쌍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또 장애인도 사람이니까. 근데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왜 불편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장애가 있어서 불편할까요? 사실은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모든 시설과 환경과 제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과 환경과 제도가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수인들을 기준으로 설계해 놓은 이런 시설과 환경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그 다수인들이 소수인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의무인 거죠.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요즘 뭐 장애인 평생 교육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 교육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졸업 후에 갈 곳이 없다면 거주시설을 많이 짓거나 복지시설을 많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평생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까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우리나라의 학제를 좀 살펴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 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도 이 공교육 12년이 충분할까요? 장애인은 느린 학습자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요즘 읽고 쓰기가 안 되고, 예를 들면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부터 점자를 배워요. 점자라고 하는 건 6개의 점을 가지고 모든 언어, 글을 만들어내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64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한글도 숫자도 영어도 화학도 음악도 모두 다 표기를 해야 돼요. 그 모든 점자를 다 배워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또 영어 점자를 배워야 돼요. 굉장히 많은 긴 기간의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2년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 계속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평생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엄마들의 양육 부담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권리 주장들을 하실 때 좀 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더 쉽게 설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공교육 1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습득했던 많은 기술이나 기능들을 소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부모님들이 인터뷰하실 때 평생교육 시설에 보내서 내가 마트도 갈 수 있고 미용실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터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장애인 평생교육을 자꾸 복지적인 접근에서 보게끔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교육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왜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하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자녀 연령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삼각형을 이루어요. 영유아기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좀 많이 줄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줄어요. 이 관심의 양상을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유아기 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은 성인기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또 어디에 취업을 하면 좋은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그때 가져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쯤 되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어져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특수교육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장애아 교육법이 몇 년에 발의가 되었나요? 1975년에 발의가 됐고요.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에 개정됐습니다. 입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절대 뒤지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뭐 0세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죠. 어떤 서비스 차원의 또 교육적인 지원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은 교육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것은 사실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교육적인 서비스가 힘든 거예요. 어떤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이 비장애인들의 이 장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5%의 장애인들을 교육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문제는 95%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특수교육한 사람들이, 사회복지한 사람들이 이 부분도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 TV 방송 광고를 좀 보시면 다문화 이해에 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 장애 이해에 대한 공익 광고 그렇게 자주 보기 쉽지 않죠. 드라마에 100명이 나오면 사실은 5명은 장애인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흔히 보지 못해요. 우리의 장애 인식 수준이 선진국보다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어요. 늘 같이 보다 보면 쉽게 이해하고 나의 동료로 우리 친구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뭐 시내에서 특수학교들을 좀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시내에다 짓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개발이 됐지. 그래서 시내 특수학교들이 요즘 좀 보이는 거지. 지금도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또 오지에 가서 지어요. 물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거기까지 또 개발이 되어서 시내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시내에다가 특수학교를 짓는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그 나머지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죠. 그게 사실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뭐 어머님들 우리나라 장애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많은 질타를 하십니다만 솔직히 제가 어머님들께 여쭙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조차도 장애 자녀를 낳기 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과 또 지체장애인들의 서로 어떤 융합이나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혀 있지 않죠.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부모님들의 어떤 연대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연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를 하거나 또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에 대한 질타를 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 반성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유형들 간의 이해 교육도 필요하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뭐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